어제 하루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1,575명 발생했습니다. 연휴 검사 건수 감소에도 석 달째 벌써 네 자릿수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방역 당국은 2주 연속 이어지는 연휴에 또 가을 단풍철까지 맞물려서 확진자 규모는 언제든지 다시 커질 수 있다 이렇게 걱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오늘부터 코로나19 고위험군의 추가 접종 사전 예약과 16세에서 17세 소아청소년에 대한 사전 예약이 시작되는데요. 관련 내용들 김윤 서울대 의료관리학과 교수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주말에 검사 건수가 줄어드니까 어제 오늘 발표된 거 보니까 1,000명대이긴 하지만 지금 추세가 꺾였다고 보기는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예, 주말 영향으로 확진자 수가 줄어든 것이 중요한 요인으로 보이고 이게 어느 정도의 그 안정세 또는 하향 안정세로 갈지는 이번 주의 평일 수치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한 주 내에서도 일별 변동, 요일별 변동이 굉장히 커서 그냥 휴일 하루의 숫자만 가지고 우리가 이게 안정세로 돌아섰다 또는 하향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추석 연휴가 끝난 지가 그래도 조금 됐잖아요. 네. 그런데 그 추석 연휴에 여파가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도 많이 있던데 그거는 그럼 추석 연휴에 대한 그 증가에 대한 걱정은 이제 안 해도 되는 상황이 됐나요? 예, 추석 연휴의 여파는 지난주 중반까지 대부분 영향이 나왔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코로나19가 접촉한 이후에 일주일 이내에 대부분의 감염이 발생하기 때문에 추석 연휴가 시작된 끝난 지 일주일 정도를 우리가 두고 보면 대부분 그 영향은 이제 우리가 다 그 숫자로 드러났다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2주 동안 다 똑같은 거리두기가 똑같이 진행이 연장이 된 거잖아요. 2주 동안. 네, 그렇습니다. 근데 추석 연휴의 여파는 이제 끝났다고 하더라도 또 개천절 연휴 있고요. 한글날인가요? 연휴가 또 있잖아요. 그렇게 연휴가 연달아 계속 있는데 연휴 이후면 계속 걱정이 되는 상황이잖아요. 이동이 또 굉장히 많아지는데요. 어떤 걱정이 들어요? 최근에는 사실 이동량 증가하고 확진자 수 증가는 뚜렷한 상관관계를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런가요? 그러니까 추석 연휴에 이제 확진자 수가 늘어난 것은 아마 두 가지 원인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하나는 그 긴 연휴 기간 동안 검사를 하지 않아서 그동안 검사를 하지 않았던 분들이 이제 그 연휴가 끝나고 한꺼번에 몰려서 검사를 하면서 확진자 수가 좀 늘어난 부분하고 아무래도 검사를 안 하고 확진자 수 발견이 늦어지니까 이제 그 사이에 좀 감염이 일어났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동량 증가 때문에 만약에 확진자 수가 늘어났으면 사실은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동이 있었기 때문에 지방에서 확진자 수가 많이 나오고 수도권은 상대적으로 적거나 비슷해야 되는데 추석 연휴가 끝나고 확진자 수가 더 많이 절대적인 숫자가 늘어난 곳은 수도권이라 이게 이동량 증가 때문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는 이동량이 늘어나도 국민들이 안전하게 아마 일상생활을 하시니까 상대적으로 이동량 증가와 확진자 수 증가가 연동되지 않는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3일간의 짧은 연휴는 추석 연휴처럼 확진자 수가 급격하게 늘어나거나 하는 큰 여파는 없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검사가 늦어지기 때문에 이제 일정 정도 확진자 수가 늘어나는 효과가 있긴 하겠지만 그렇게 큰 영향이 있을 것 같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개인 방역에 대해서도 스스로 전문가가 된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위험 속에서도 감염 위험을 최소화하면서 어떻게 일상생활을 할 수 있는지를 국민들이 생활 속에서 체득해 나가는 것 같습니다. 거리두기 조치 2주 연장과 함께 좀 눈여겨볼 만한 부분이 결혼식이나 돌잔치의 경우 인원이 일부 완화가 됐다는 점. 백신 인센티브가 적용이 된 건데 이 배경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워낙 결혼식이나 돌잔치 관련된 불만들이 많아서 이게 이제 길게 미룰 수 없는 일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데 이제 그 거리두기가 예상 밖으로 굉장히 장기화되니까 예정됐던 결혼식이나 돌잔치를 미루고 그게 또 위약금이나 이런 이제 그 분란과 이어지면서 국민들의 불만과 민원이 굉장히 많았던 탓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백신을 접종하면 아무래도 감염의 위험으로부터 상당히 이제 자유로우니까요. 기존에 허용해졌던 인원에 이제 더해서 백신 접종자로 추가로 이 허용 인원을 늘려주는 그런 조치를 이제 취하게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이제 단계적 일상 회복으로 가면 가장 그 눈에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조치가 뭐 백신 패스, 그러니까 그 기존의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규제가 되던 모임의 규모에서 백신 접종자는 예외로 해주는 조치가 네. 아마 예. 가장 보편적인 조치가 될 것 같습니다. 예. 백신 패스를 말씀을 해주셨는데 최근에 설문조사를 보니까 국민 3명 중 2명은 이 백신 패스에 찬성한다. 그런데 반대로 말하면 3명 중에 1명은 찬성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네. 이런 분들을 좀 방역 당국에서 설득하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이 필요할까요? 그래서 이제 일부에서는 그 백신 패스를 이제 미접종자에 대한 뭐 차별이나 분리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는데 네. 우리가 이제 뭐 차별이라고 하면 공평한 기회가 주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 기회를 못 얻어서 뭐 이루지 못한 것, 그러니까 백신을 맞지 못한 것. 예. 을 근거로 해서 뭐 뭘 할 수 있고 할 수 없고를 이제 나누는 것이 차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온 국민한테 다 백신 접종의 기회가 주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 그리고 백신을 맞고 안 맞고가 이제 개인의 선택인 것이라서 그걸 좀 차별이라고 이야기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지만 아무래도 백신을 안 맞으신 분들이 일상생활에서 급격한 불편을 경험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처음에는 백신 접종자에 대한 인센티브에서 출발을 하고 예. 그다음에 그 사이에 백신 접종을 안 한 분들이 뭐 예를 들면 거동이 불편해서 못 맞았다할지 아니면 충분한 정보를 얻지 못해서 못할지 아니면 노인분들 같은 경우 이제 예약이 좀 불편해서 그 백신 접종을 미뤘달지 이런 문제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정부가 조금 1대1로 미접종자들에 대한 접종에 설득 안 한 이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어떤 부분들이 있는지를 예. 좀 먼저 점검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정부가 다음 달부터 이제 단계적 일상 회복을 준비하겠다 이런 말을 했잖아요. 그러면 좀 우리도 조금 더 편해지겠네 이런 생각이 드는 반면에 벌써부터 약간의 그 느슨해진 네. 느낌도 있는 것 같아요. 네. 그거를 어느 정도 제어를 하면서 다음 달까지 준비를 정부도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떤 게 필요할까요? 그러니까 단계적 일상 회복이나 또 위드 코로나를 이제 흔히 마스크를 벗고 우리가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는 거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는 또는 머릿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네. 않지만 이게 마음이 그렇게 하고 맞습니다. 싶은 그런 국민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뭐 코로나의 전파력은 오히려 원래보다 더 강해져 있는 상태고 다만 우리가 백신 접종으로 이제 치명률이 낮아진 상태이기 때문에 위드 코로나나 단계적 일상 회복으로의 전환이 가능한 조건이 마련된 것이라 네. 이 단계적 일상 회복이나 위드 코로나를 방역의 완화나 포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이거는 우리가 지속 가능한 방역으로 전환하는 것이라고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기존의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게 너무 사회 경제적인 피해가 심하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단계적으로 완화하거나 폐지하고 우리가 다른 수단들 또는 일상생활에서 보다 안전하게 그 일상생활을 하면서 안전하게 지낼 수 있는 방법들 사회 시스템을 찾아 나간다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단계적, 그러니까 위드 코로나로 가는 그 과정에서 싱가포르 많이 비교를 네. 하더라고요. 그리고 영국도 많이 예를 들고요. 왜 예를 드냐면 그들은 이렇게 안정세 된 것 같아서 좀 풀었더니 확진자가 또 늘었다, 확 늘었다. 네. 우리도 그걸 보면서 어떤 걸 또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글쎄 많은 그 언론에서도 그렇게 지적을 하고 이제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예. 사실은 싱가포르나 영국에서 확진자가 늘어난 것은 위드 코로나의 조치라기보다는 주기적인 재유행의 반복의 사이클에서 그 위드 코로나로 전환하는 시점과 일부 겹쳤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이라고 예. 이해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싱가포르 같은 경우 뭐 일찍이 위드 코로나로의 전환을 시작했지만 사실 위드 코로나로 그 가기 위해서 변화를 한 거는 처음에 식당에서 2명이 식사를 할 수 있도록 해줬다가 그 이후에 접종자를 포함해서 5명이 식사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해 준 게 유일한 조치거든요. 그 정도군요. 네. 예. 그런데 뭐 지금 3,000명대가 나오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인구가 우리나라의 9분의 1 정도 되니까 거의 네. 3만 명 가까운 확진자가 발생하는 건데 그런 정도의 조치로 3만 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고 하는 거는 납득하기 어렵죠. 예. 그러니까 그 조치보다는 재유행의 사이클에서 지금 확진자가 늘어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해해야 될 것 같고 네. 우리가 아무리 접종률이 높아도 올 겨울 또 내년 봄, 내년 여름에
우리도 주기적인 재유행을 맞이하게 되고 그 재유행의 과정을 거치면서 확진자 수는 조금씩 더 늘어날 겁니다. 우리나라 같은 나라는 워낙 확진자 수가 적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그 확진자가 수가 늘어나는 것을 뭐 사회적 거리두기나 방역 조치의 완화와 너무 1대1로 기계적으로 연결해서 해석하는 것은 뭐 합리적인 해석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국이나 싱가포르 같은 경우 위드 코로나를 어떻게 해 나가고 그로 인해서 어떤 위험 요인이 있는지를 좀 냉정하게 분석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접종 이야기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고위험군에 대한 추가 접종 사전 예약 그리고 16세에서 17세 소아청소년의 사전 예약이 시작이 되는데 네. 일단은 추가 접종, 이 부스터샷에 대해서 예상되는 효과나 이상 반응 다들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것 네, 같거든요. 네. 한번 짚어주시죠. 그 효과는 이제 그 대개 이제 접종을 한 이후 5개월, 6개월 정도 떨어지면 이제 노인들에서는 초반에 한 뭐 80%, 90%였던 그 면역 효과가 60%, 50%대로 떨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부스터샷을 맞으면 다시 8, 90%대로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스터샷을 이제 면역 반응이 상대적으로 적은 이제 노인군과 면역 반응이 취약한 환자들에서는 이제 반드시 맞으셔야 되는 상황인 거고요. 이게 이제 어느 정도 효과가 갈지는 좀 더 두고 봐야 되는 게 처음 맞는 백신이라 이게 또 6개월마다 다시 맞아야 되는 건지 부스터샷을 맞으면 그 효과가 뭐 1년 이상 가는지는 이제 두고 봐야 되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처음 2번 뭐 백신을 맞았을 때 별 이상 반응이 없었으면 아나필락시스 같은 그런 그 알레르기성 면역 반응은 이제 반복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굉장히 적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처음 2번에 비해서는 백신의 이상 반응이나 부작용을 좀 덜 걱정하셔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부스터샷 같은 경우에 이제 방역 당국이 노바백스 백신이 네. 국내에서 허용이 되면 여기에도 좀 부스터샷에 활용을 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힌 상태인데 네. 지금 1, 2차가 사람에 따라서 mRNA를 맞은 경우도 있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은 경우도 있잖아요. 네. 여기에 상관없이 맞아도 괜찮은 겁니까? 정부 당국이 이제 그런 방침을 세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노바백스가 이제 일종의 후발주자이기 때문에 이미 사람들이 다 1, 2차 백신을 다른 백신으로 맞았기 때문에 이제 이걸 부스터샷으로 활용하는 게 이제 적합하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백신과 같은 백신을 맞으면 부스터샷의 효과가 상대적으로 다른 백신을 맞는 것에 비해서 좀 떨어지는 경향이 있어서 안전성만 확보된다고 하면 다른 백신으로 맞는 게 효과 측면에서는 더 유리할 것 같습니다. 노바백스는 기존에 나왔던 백신과는 달리 이게 이제 합성 항원 백신입니다. 그러니까 그 소위 스파이크 단백질을 그 합성해서 그걸 우리 몸 안에 넣어주는 방식이라 이게 가장 전통적으로 안전하다고 알려진 그런 백신은 그 기술 플랫폼이라서 상대적으로 부스터샷으로 써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부스터샷 관련해서는 얀센 백신이 1회만 맞다 보니까 계속해서 필요성에 대한 이야기로 나오고 있는데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는 좀 어떻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까? 이제 얀센 백신 같은 경우는 한 번을 맞기 때문에 이제 상대적으로 효과가 떨어진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긴 하지만 사실 델타 변이에 대한 효과는 아스트라제네카와 파이자의 중간 정도입니다. 뭐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면역 효과가 이제 이렇게 떨어지는 것은 이제 어쩔 수 없는 상황이고. 상대적으로 이제 파이자나 모더나에 비해서 초기 이제 면역 효과가 낮기 때문에 부스터샷의 필요성이 이제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에 관해서는 아마 좀 임상적인 근거를 충분히 보고 정부 당국이 판단할 거라. 이제 그 일반 백신 접종, 얀센 백신을 접종한 사람들이 불안해하시고 부스터샷을 좀 맞아야 되겠다, 맞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것과는 좀 달리 객관적인 근거에 의한 판단이 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교수님, 그 12세에서 17세까지 다시 백신 접종하기로 했잖아요, 새롭게. 근데 오늘 저녁 8시부터 16, 17세 그러니까 고1, 2학년들 백신 접종 예약을 받습니다. 굉장히 헷갈려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맞아도 되고 안 맞아도 돼 이런 거잖아요. 지금 선택은 너희가 해. 너와 부모님과 상의해서 이런 거니까 이게
뭐 그 문제집을 고르라면 고를 수 있는데 이게 의학적인 분야인데 본인이 선택하라고 하니까 굉장히 이거 해도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위험한 건지 안 위험한 건지 이게 어려울 것 같아요. 네. 조언 좀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고등학생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예. 백신을 맞는 게 백신을 안 맞는 것보다 더 이득이긴 하지만 네. 그 차이가 크지 않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고령층은 백신을 맞는 게 백신을 맞지 않는 거에 비해서 뭐 수십 배, 수백 배의 이득이 있지만 네. 청소년은 그런 정도의 큰 이득이 있지 않기 때문에 이제 본인을 위해서 맞는 것은 고령층이나 다른 연령층에 대해서 권고하는 것보다 그렇게 강력하게 정부가 권고하지 않는 것입니다. 네. 예. 그렇지만 이제 미국 같은 이제 선진국에서 뭐 미리 이제 그 청소년층에 대한 접종을 시작한 나라에서 접종률이 비교적 높게 시행되고 있고 예. 우리나라가 이제 그 20대 청년층에 대해서 뭐 파이자나 모더나 백신을 접종했는데 심근염이나 식량염 사례가 일부 발견되긴 하지만 굉장히 드물게 나타나고 예. 대부분 경증으로 맞춰서 별 문제 없이 이제 회복이 된 걸로 나타나서 너무 그렇게 크게 걱정하지 않고 맞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뭐 그 내게 부작용이 오면 그게 확률적인 문제가 아니고 뭐 나한테는 굉장히 개인적으로 치명적인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 뭐 충분히 신중하게 고려해서 맞으시면 되고 뭐 조금 여유가 있으시면 좀 시간을 두고 주변에서 어떻게 맞고 경험하시는지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접종해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윤 서울대 의료관리학과 교수와 이 시간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